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그녀의 삶은 축복이 아닌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참화 속에서 3명의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 기록은 그녀를 조용하다 말하지만 그 침묵 속엔 차마 뱉지 못한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조선의 제14대 왕, 선조의 후궁 정빈민 씨. 그녀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여흥 민씨 가문의 여식으로 태어나 왕실의 일원이 된 그녀는 선조의 깊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성품이 온화하고 조용하여 왕실의 크고 작은 풍파 속에서도 늘 평정심을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습니다. 조선의 산천이 왜군의 발자취에 짓밟히기 시작한 1592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왕실은 도성을 버리고 북으로 피난길에 올랐고 그 길 위에서 정빈민 씨는 후궁이라는 고귀한 신분, 이전에 자식을 지켜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가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후대의 기록은 그녀를 조용한 내명부의 여인으로 묘사하지만 우리는 그 정적 속에서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로 고요했을까요? 아니면 쏟아지는 슬픔을 삼키기 위해 입술을 깨물고 있었던 것일까요? 1592년 임진년, 평화롭던 조선의 산천은 단숨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북으로 파천을 결정합니다. 정빈민 씨 역시 그 비극적인 행렬에 몸을 실었습니다. 후궁의 몸으로 험한 산길을 넘고 비바람을 견디는 것은 육체적 고통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것은 굶주림이나 추위가 아닌 품 안에서 식어가는 자식들의 온기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빈민 씨는 선조와의 사이에서 인성군, 인흥군 등 여러 자녀를 두었으나 전란의 와중에 자식들을 잃는 참척의 고통을 겪습니다. 피난길의 열악한 환경, 제대로 된 약조차 쓸 수 없던 현실 속에서 어머니인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신령께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전하의 아니보다 내 아이의 숨소리가 더 간절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대목을 짧은 문장으로 가름합니다. 전란 중에 왕자가 졸하였다는 서늘한 기록. 하지만 그 행간에는 자식의 시신을 차가운 길가에 묻고 다시 말에 올라야 했던 한 여인의 찢겨진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울음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국왕의 안위를 먼저 살피라는 유교적 책무가 어머니의 본능을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밖으로 흐르지 못하고 가슴 안쪽으로 고여 썩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궁으로 돌아온 그녀를 맞이한 것은 승전의 기쁨이 아닌 주인을 잃은 빈 방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비어버린 공간을 침묵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을 지키고 풍비박산난 왕실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서글픈 인내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된 궁궐로 돌아온 정빈민 씨를 기다리는 것은 예전과 같은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기록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낮춘 인물로 묘사됩니다. 선조실록과 선원계보는 그녀를 성품이 유순하고 법도를 어기지 않았으며 윗사람을 섬김에 정성을 다했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문장 뒤에는 살아남은 자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은 광해군과 임해군,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영창대군 사이의 피 비린내 나는 권력 암투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길 여유조차 없이 그녀는 살아남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무채색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를 멀리하고 말수를 줄이며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조용함은 무능함이 아니라 서슬퍼런 칼날이 오가는 궁궐에서 가문을 지키고 남은 혈육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기록은 그녀의 인내를 유순함이라 칭송하지만 그것은 사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도려내야 했던 한 여인의 고독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녀는 선조의 후궁 중에서도 유독 임목대비와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권력의 향방을 읽는 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역사가 기록한 그녀의 착한 성품은 사실 거친 파도 속에서 배를 침몰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닻이 된 여인의 영리한 침묵이었습니다. 선조의 사후 궁궐에는 거대한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서궁으로 유폐된 임목대비의 처지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후궁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임목대비와 거리를 두며 권력의 눈치를 살필 때 정빈민 씨는 위험한 선택을 내립니다. 그녀는 세간의 눈을 피해 임목대비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보낸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정빈민 씨가 임목대비와 각별한 사이였다고만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정세를 고려하면 이는 목숨을 건 동맹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세력이 임목대비를 옥죄고 영창대군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정빈민 씨는 자신의 자식들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대비의 곁을 지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의리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비정함을 먼저 목격한 선배로서의 연민이었을까요? 현대의 사학자들은 정빈민 씨의 이러한 행보를 조선 왕실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연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직접 칼을 들지 않았으나 침묵의 벽이 되어 대비를 보호했습니다. 임목대비가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찾지 않는 서궁의 차가운 바닥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정빈민 씨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존재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이면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강인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의 횃불이 도성을 밝히며 광해군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서궁에 유폐되어 죽음만을 기다리던 임목대비는 다시금 왕실의 어른으로 복권되었고 그녀를 지켰던 정빈민 씨 역시 역사의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복권의 기쁨도 잠시 정빈민 씨는 권력의 정점에 서기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인조 즉위 후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오직 살아남은 자식들의 안위와 임목대비의 곁을 지키는 데 전념했습니다. 기록은 인조가 그녀의 충심과 임목대비를 보필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특별한 대우를 내렸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정빈민 씨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한 채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권력이 바뀌어도 결국 피해 숙청은 반복된다는 것을 전란과 유폐의 세월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인 인성군이
혹여라도 정치적 풍파에 휘말릴까 노심초사하며 늘 낮게 엎드려 조용히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역사의 전면에서 화려한 승전보를 울리거나 정적의 목을 베는 영웅은 아니었으나 그녀는 무너진 왕실의 품위를 온몸으로 지탱해낸 여인이었습니다. 1632년 그녀는 파란만장했던 삶을 뒤로하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녀는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임목대비는 자신의 신복이자 벗이었던 민씨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미인도 권력가도 아니었지만 조선 역사상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오직 인내와 의리만으로 돌파해낸 진정한 승부사였습니다. 정빈 민씨가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묘소는 화려한 왕릉에 비하면 소박하기 그지없고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나 소설도 드뭅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목소리와 거대한 사건만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빈 민씨의 삶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광해군의 야망도 인조 반정의 대의도 사라진 지금 우리 기억 속에 남아야 할 것은 어쩌면 그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곁에 사람을 지켰던 한 여인의 온기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삼키고 유폐된 여인의 손을 잡으며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인내의 시간들. 그것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비정한 시대에 맞서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조용한 투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자극적인 소리와 화려한 성과만이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에서 정빈 민씨가 보여준 침묵의 힘은 오히려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침묵하고 가장 위험할 때 곁을 지키는 것. 기록되지 않았으나 결코 가볍지 않은 그녀의 삶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는 수많은 평범한 영웅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고. 정빈 민씨가 눈을 감은 후 그녀가 남긴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인조는 그녀가 생전에 보여주었던 헌신과 임목대비를 향한 충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직접 제문을 내려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으며 후궁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해 장례를 치르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후궁에 대한 예우를 넘어 왕실의 기강을 세우고 의리라는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국왕의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정빈 민씨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녀의 아들 인성군의 운명은 그리 평탄치 못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부디 낮게 엎드려 살라고 당부했건만 왕실의 혈육이라는 굴레는 쉽게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인성군은 인조 즉위 이후 거듭되는 역모 사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신중하게 행동했으나 권력의 주변부는 늘 비바람이 몰아치기 마련이었습니다. 정빈 민씨의 사후 인성군은 결국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삼켰던 눈물과 인내의 세월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인성군의 후손들이 훗날 조선 후기 왕실의 중요한 줄기를 형성하며 끝내 가문의 명맥을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인내는 당대에는 자식의 유배라는 시련으로 돌아온 듯 보였으나
길게 본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가문을 멸문지화에서 구해낸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정빈민 씨가 보여준 삶의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인내를 넘어 그녀의 본가인 여흥민 씨 가문에도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여흥민 씨는 수많은 왕비를 배출한 명문가였으나 권력의 정점에서 가문이 풍비박산 나는 비극 또한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 혈투의 역사 속에서 정빈민 씨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문을 지키는 법을 몸소 증명해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여흥민 씨 문중에서는 그녀를 가문의 명숙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권력을 탐하다 멸문당한 이들보다 전란과 암투 속에서 자신을 낮추어 혈육을 보전하고 왕실의 큰 어른인 임목대비를 끝까지 지켜낸 그녀의 의리를 더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유후는 명확했습니다. 꽃은 화려할 때 꺾이기 쉬우나 깊게 내린 뿌리는 겨울을 이겨낸다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사후 가문의 후손들은 정치적 경랑이 일 때마다 정빈민 씨의 삶을 되새기며 처신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녀가 임목대비와 맺었던 그 진한 연대는 훗날 가문이 왕실과 깊은 신뢰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록은 짧지만 가문의 족보와 구전되는 이야기는 그녀를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 가장 현명했던 어머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화려한 비석보다 후손들의 가슴 속에 더 깊이 새겨진 자부심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공식 기록인 실록에서 후궁들의 삶은 대개 파편화되어 존재합니다. 왕자를 낳았을 때 혹은 생을 마감했을 때 비로소 몇 줄의 문장으로 박제될 뿐입니다. 정빈민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임진왜란의 그 처참한 피난길에서 자식의 시신을 마주했을 때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임목대비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공식 기록은 침묵합니다. 이러한 기록의 누락은 단순히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교적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여성의 감정과 개인적인 고통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했던 시대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삭제된 기록들 사이에 정빈민 씨의 진면목이 숨어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 승전보와 숙청의 기록, 그 이면에 자리한 그녀의 행적은 기록되지 않았기에 더욱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사료에 적힌 성품이 유순했다는 짧은 평가를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 앞에서 부러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휘게 만든 대나무의 유연함이었습니다. 기록은 그녀의 목소리를 지웠지만 그녀가 지켜낸 임목대비의 생존과 그 후손들의 번영은 그 어떤 글자보다 명확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사라진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것은 박제된 역사를 살아있는 인간의 고통과 희망으로 복원하는 일입니다. 정빈민 씨의 침묵은 결코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차마 다 기록하지 못한 거대한 슬픔의 바다였습니다. 정빈민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무너져가는 왕실의 여인들을 보듬으며 끝내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던 한 여인의 긴 여정. 그녀는 역사의 중심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은 적도, 권력을 휘두르며 천하를 호령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궤적은 그 어떤 승전 기록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정빈민 씨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참혹한 순간에도 인간의 도리를 포기하지 않는 인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가 지켰던 것은 단순히 임목대비라는 인물이 아니라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끝내 지켜야 했던 의리와 연민이었습니다. 그녀의 인내는 굴종이 아닌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품는 숭고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도 정빈민 씨와 같은 이들이 존재합니다. 화려한 성취는 없을지라도 묵묵히 가족을 지탱하고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으며 오늘을 견뎌내는 수많은 평범한 영웅들. 그들의 삶 역시 역사에는 단 몇 줄로 기록되거나 혹은 아예 지워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빈민 씨가 그러했듯 그들의 침묵과 인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의 삶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지키고 싶은 의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침묵 속에는 어떤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까? 정빈민 씨가 걸었던 그 인내의 길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을 건네고 있습니다.